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더불어민주당의 분열이 점점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집중을 하고 있고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또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많이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러. 네,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조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텐데요. 지난주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관저 앞에서 집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발도 손도 정말 다 꽁꽁 얼었었던 그런 때에 일명 국회에서는 쌍특검, 내란 특검법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서 8개의 법안이 다 이제 상정이 됐는데 모두 정족수 미달로 폐기가 됐습니다. 여기는 제가 말했던 아주 안 좋은 법인 양곡법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우리나라 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좀 정착하기 편하게 하는 특히 중국 쪽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인구수가 더 많아지게 하는 법이에요. 사실 양곡법이 이거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고 이런 8개 법안 아무튼 중요한 건 쌍특검이었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너무 잘해서 무조건 이게 비리가 있고 막 수사해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전초 단계고 윤석열 특검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렇게 조금 돌려서 특검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파 측에서는. 네, 주로 이거는 한덕수 권한대행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오셨습니다. 이걸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부터 계속해서 이걸로 공격을 해왔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해왔고 이걸 통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를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바로 민주당의 전략이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부를 해오셨고 가끔 이제 우파 측에서도 그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아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라 물론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잘못을 끼워 맞춰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끌어내림을 시도하려는 법이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계속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을 할 수 있어요. 왜? 수가 많으니까. 수가 많아서 법안을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의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2 요구가 된 법안은 일반 투표 찬성 법안 투표보다 조금 더 찬성표가 많이 필요합니다. 3분의 2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200명 정도가 필요한 거죠. 200표 이상이 필요한 거죠.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108명이거든요. 그래서 8명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2표가 모자라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진짜 이것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2표 차이는요. 굉장히 심각한 차이입니다. 진짜 아슬아슬한 상황을 지금 우리 우파 측에서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건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거면은 국민의힘이랑 좀 협의를 해서 법안을 좀 수정을 해서 조금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민주당이 양보를 하더라도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야지 지금 이게 몇 번째냐. 설득도 못 시키고 그냥 법안만 주구장창 내는 게 맞냐. 이런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더 크게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너무 밀어붙이기만 한다. 이 원내대표가 박찬대라는 사람이죠. 박찬대가 너무 오만해 보인다. 맨날 무슨 전략도 없고 상대 당을 조롱만 하고 존중도 하나도 안 하고 이럴 거면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뭐냐면요.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냥 될 때까지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다른 뭐가 없습니다. 그냥 될 때까지 계속 상정하는 거예요. 계속 폐기되면 다시 올리고 폐기되면 다시 올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법들을. 그러니까 이걸 보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맞춰서 당연히 국민들도 생각을 합니다. 최근 데일리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2.4%까지 치솟았습니다. 42.4%. 물론 실제로는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완전 지금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급등하고 있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호남에서도 30%가 넘었거든요. 호남에서도.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50%, 60% 지지율 가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당 지지도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금 국민의힘에게 역전이 됐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해버리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실제로 지금 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 지지율 낮게 나왔다고 여론조사 기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해버리겠대요. 그런데 의아한 점은 정말 친민주당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며칠 전에선 여론조사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40% 넘고 국민의힘이 역전하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과연 그것도 민주당이 고발을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아무튼 민주당은 지금 수를 앞세워서 완전 지금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 같은 느낌입니다. 계몽령 이후로 완전 국민들을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를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러니까 점점 더 민주당은 더 순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 더 매운맛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형태예요. 국민들은 이걸 보고 당연히 지지를 덜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비명계 의원으로 분류됐던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 이재명에 대한 비판,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 이런 게 막 거세지면서 먼저 3명이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이 세 사람이 탈당을 했고요. 민주당이랑은 못하겠다. 민주당이랑은 더 이상 못하겠고 탈당하고 새로 창당하겠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탈당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했는데 양심 때문이다. 양심 고백을 한 겁니다. 제가 폭로를 한 거죠. 이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비정상적인 정치에 숨죽이면서 그냥 끌려다니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방탄 그리고 패권 그리고 팬덤 정당에서 이재명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를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간만에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 옳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친명계는 아니지만 아무튼 비명계 의원들이지만 간만에 옳은 말을 한 것 같고 이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재명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 끝내는 윤석열 정권에 실패할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정확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은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오르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헌법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곳인데 정작 중요한 재판에 있어서는 좀 여론을 많이 중심으로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로 엮였어요. 근데 뇌물죄로 엮였습니다. 근데 막상 심판에 가서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 내란죄를 뺀 것처럼 그때 뇌물죄를 쏙 빼버렸어요. 완전 축소시켜서 그냥 권력 남용 이거 하나로 지금 여론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신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거든요. 태블릿 PC 사건도 다 조작으로 나왔어요. 이후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태블릿 PC 발견했다고 한 JTBC 보도 완전히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이미 탄핵이 됐는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우리가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금 더 많이 끌어올려야 되고 헌법재판소가 확실히 압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물론 각하가 되면 저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압박을 느끼면 당연히 각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지지율을 계속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걱정인 건 이 지지율 올라가는 게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뭐 아무튼간 이재명은 앞에 그 탈당한 3명의 의원에 대해서 뭐 딱히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언급도 안 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을 했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이슈가 되면 자기들이 민주당 분열하는 게 아닌가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당연히 언급을 안 하고 있을 거고, 정성호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재명과 대화를 한 메신저도 폭로가 됐어요. 국회에서 이게 메시지 보낼 때 기자들이 뒤에서 엄청 그 대포 카메라로 줌 땡겨서 찍거든요. 그게 공개가 됐는데, 그 현근택이라는 그 민주당의 사람이 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발언을 좀 실수를 해서 이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원래 원칙대로는 당직 자격 정지입니다. 이대로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답장을 보낸 거죠. 거기서 또 정성호 의원이 그러면 그냥 엄중 경고를 하겠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메시지 하나로 지금 이재명이 당 하나를 자기 맘대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게. 네, 그렇지 않나요? 완전히 원칙대로 하지 않고 이재명이 입맛대로 지금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네, 또 하나의 분열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또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제 또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시작이 되고요.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은 진행입니다. 지금 5건으로 했는데 5건을 3번씩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15건, 더 많겠죠?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벌금 그 많은 재판 중에서 벌금 100만 원만 이상만 나오면 그냥 이제 피선거권 박탈이에요.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조국이 감방 들어간 것처럼 이재명도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이제 의원도 아니고요. 당선 무효형에 대선도 못 나옵니다. 그냥 일반인 범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전과 사범에서 이제 5범 되고 6범 되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민주당이 지금 열심히 방탄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거법까지 바꾸고 형사소송법까지 바꾸면서 이 이재명을 한번 막아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막기는 무리라는 것도 사실은 알 거예요. 민주당도 알 겁니다. 생각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이 상황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친문계, 그러니까 친문재인계가 결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친문계랑 친명계가 사실 사이가 좋은 척하지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건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문재인이 양산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친문계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내란이라고 탄핵해놓고 심판에서는 내란죄를 빼버리는, 철회하는 어불성설, 이러면서 지금 친명계를 공격을 하기 먼저 시작을 했어요. 탄핵소추안을 처리해놓고 막상 이렇게 빼버리는 보도를 접하면서 귀와 눈을 의심했다, 이렇습니다. 본질은 뭐냐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셨는데, 이 친문계 사람이 이재명의 선거법 유죄 확정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형이 확정이 나면 대선에 못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좀 급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느낌 드시죠? 드실 거예요. 지금 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좀 굉장히 무리수인데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런 것들이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본질은 뭐냐 하면 이재명의 선거법 유죄 확정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냥 끝이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데, 이러한 그 전체적인 느낌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면 끝이다, 이거 안 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버텨야 되고 막아야 되고 지지율 끌어올려야 되고, 지금 완전히 이재명계를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말고도 친문계 쪽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고, 이건 완전히 우파 측에서나 할 말이죠. 지금 이거를 친문계가 이렇게 결집하면서 이재명계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은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슬로건이 탄핵 다음은 개헌이에요.
이 개헌은 내각제 개헌이고, 대통령제를 없애고, 이제 하지 말고, 일본처럼 의원 내각제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내각제 특별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 그걸 참고해 보시고, 왜냐면 그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막상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내각제 개헌을 바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속내는 내각제 개헌인데 이재명의 속내는 자기가 대통령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겠지만, 만약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오르게 되고 지도부가 신임을 더 잃게 되면 아마도 친문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민주당이 큰 분열을 겪지 않을까. 이거는 조짐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민주당이 완전히 와해될 정도의 큰 분열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애초에. 지금은 막 방탄을 하고 막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개헌이라는 거에서 큰 입장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운명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아마 친문계를 해서 민주당이 다시 살아나고 친문계로 이게 주요 지도부가 바뀌게 된다면, 물론 그렇다고 우리한테 무조건 좋다? 그렇게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친문계는 내각제를 더 강하게 바라는 세력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각제 되면 우리나라는 망해요. 그냥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때는 또 새로운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간 여러분들 이러한 소식을 다시 한번 또 저는 외신에 제보를 하고요. 영상의 내용을 그냥 이제는 계속해서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폭스뉴스뿐만 아니라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리고 트럼프 측근 쪽에서도 보내는 그쪽이 있더라고요. 소식통이 있어서 그쪽에도 이러한 내용을 보내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분열이 난다는 소식이 저희한텐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일단은 분열이 나고 우리가 대통령 지켜내고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스팔트를 위해서 계속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시사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